자, 댕댕이에게도 비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비문으로 registration, 등록을 하는 것은 아직 일반화되어 있진 않고요. 현재 그 대한민국 정부와 카이스트가 협력해서요. 실제로 지금 이제 상용화하기 위한 절차를 아주 빠르게 지금 밟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어떤 표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레지스트레이션을 했을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목걸이 형태인 외장칩과 체내에 주사하는 내장칩 두 가지 형태로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댕댕이를 데리고 가셔서 동물병원에서 지금 밑에 사진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 보이는 이 주사기가 바로 외장칩입니다. 이렇게 강아지 몸에다가 칩을 직접 주사하는 거예요. 목 부분에다가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목걸이 형태로 목에다가 이제 매달고 다니는 건데 두 가지가 단점이 너무 큽니다. 내장칩 안에다가 주사하는 이 칩은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안에 있는 칩이요. 돌아다닌대요. 그러다가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알 수 없는 감염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건 루머일 수도 있고요. 동물병원 의사분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호자분들께서는 미심쩍죠. 그쵸? 걱정이 돼서 내장칩보다는 이렇게 목걸이 형태로 많이 신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잊어버려요. 어디 갔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자, 우선 목걸이를 영어로 목이 영어로 넥이죠. 넥타이 할 때 넥.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LACE를 붙입니다. 그러면 넥레이스가 돼요. 넥은 목이고요. 레이스는 왜 목에다 거는 것을 레이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합치면 넥레이스가 되는데 빠르게 읽다 보면 necklace, necklac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걸이가 돼요. 자, 읽어볼까요? necklace, necklace 이게 목걸이인데 자, 그렇다면 목걸이가 necklace라면 귀걸이는 영어로 뭘까요? 네, earlace? 아닙니다. 네, earring이에요. ear가 귀고요. ring가 반지입니다. 그래서 귀반지라고 미국 사람들은 표현을 해서 earring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걸이라고 하죠. 귀고리가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쵸? 네, 귀걸이. 그렇다면 코걸이는 영어로 뭘까요? 네, 노즈링이겠죠. 노즈링. 코걸이가 있나요? 네, 잘 모르겠네. 하긴 뭐 흑인이나 외국 사람들 힙합 하시는 분들은 코걸이, 노즈링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외장칩이라는 영어 단어는 앞에 X를 씁니다. 이 X, 그 다음에 TERNAL 쓰고 그 다음에 칩을 쓰는 건데요. 읽어볼까요? external chip, external chip. 네, 외장 칩이라는 뜻이고요. 내장 칩은 internal chip이라고 합니다. internal chip이라고 그래서 안에다가 X라는 것은 바깥이라는 뜻이고요. in이라는 영어 표현은 안이라는 뜻이에요. 안. 그래서 internal chip 그러면 내장 칩 안에다가 넣는 칩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X와 E는 반대말이라는 사실. 네, 우리 과거에 그 MBTI 공부하셨을 거예요.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때 혈액형 말고 MBTI가 대세다 라고 할 때 MBTI 중에 E가 들어가면 이건 X형입니다. 외향형이고요. I가 들어가면 인형이에요. 내향형이다. 그래서 E와 I는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단어 공부하실 때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동물들은 비문을 갖고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포유류 동물만 비문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포유류 중에서도요, 고래는 없어요. 네.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래를 제외한 모든 포유류 동물들은 비문을 갖고 있어서 사실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곰이라든지 호랑이, 사자, 표범, 하이에나, 오소리, 여우, 늑대, 스컹크, 쪽제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댕댕이하고요, 고양이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유류라고 하는데, 비물을 갖고 있는 동물을 포유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새끼를 낳고요, 새끼에게 젖을 먹여 기르는 동물들을 포유류 동물이라고 합니다. 네,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 동물을 포유류라고 하죠. 네, 인간도 그러니까 포유류에 속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네,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니까. 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대표적인 포유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래를 영어로 WHALE를 쓰시고 whale이라고 합니다. whale. H가 거의 들리지를 않아요. whale, 고래입니다. 그 외에 되게 그 고래 한 마리씩 좀 옛날에 많이 키우셨어요. 바로 술고래입니다. 그쵸? 네. 특히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 집안에 이 술고래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그 역사가 있죠, 대한민국은. 자, 초등학교에서요,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끝에가 가로 끝나는 고사성어인데요. 답은 고성방가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한 명이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네, 빠밤. 네, 아빠인가? 네. 네, 아빠가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시나 보죠. 자, 어쨌든 네, whale입니다. 고래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포유류,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 단어는 쉬워 보입니다. mammal을 쓰시고요. 읽어볼까요? mammal. 네, A가 애 발음이 나기 때문에 mammal인데, 포유류는 엄마가 새끼에게,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ammal 이렇게 읽으셔도 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영국식 발음으로 mammal 그러면 포유류. 네, 엄마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whale을 제외한 모든 mammal 동물은 비문 nose wrinkles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댕댕이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상식들과 그 상식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영어 단어를 공부하셨는데요. 자, 이 댕댕이, 사람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한테 지문이 있다면 댕댕이에게도 지문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요. 네, 있다 없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고사성어 한마디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댕댕이 하면 생각나는 고사성어 뭐가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걸 고사성어로 당구 3년 패 풍어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구를 3년을 치면, 그게 아니라 네, 집당자에다가 개구자에다가 석삼 해년 지질패 바람풍 달월. 네, 그래서 그 집안에서 키우는 개죠. 그러니까 당구가. 그 다음에 3년, 그 당구가 3년 동안 네, 그렇게 지내면 네, 풍어를 읊는다 이겁니다. 바람과 달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오랫동안 함께하고 연습하게 되면 그것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당구 3년 패 풍어리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네, 언젠가는 제주를 펼쳐서 네, 일으킬 발자에다가요, 네, 제주 기자입니다. 일으킬 발, 네, 기술기, 제주기, 그리고 부할 부. 네, 그 다음에 이게 돈 전자죠. 마지막 자가. 네,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기술이 발휘가 돼서 나중에 큰 성공을 이루리라. 그것을 고사성어로 발기부전. 네, 고사성어입니다. 한글로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당구 3년 패 풍어리니 발기부전하리라. 네, 자, 좋은 뜻입니다. 네, 발기부전.
많이 연습해 주셔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큰 소리로 웃을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댕댕이의 비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댕댕이에게는 그 비문 등록이 이제 있을 것이니 댕댕이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가 핸드폰으로 등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뭐 의무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고사성어도 함께 공부를 해주시고요. 오늘 같이 공부하신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3번씩 꼭 쓰시고, 두 번째 프린트는 빈칸을 꽉꽉 채우셔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꼭 제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해지시려면요, 이루어지길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고 발견해 가시는 겁니다. 소소한 하루의 행복을 찾아서 그것을 찾으셨다면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